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오늘도 누군가와 밥을 먹었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했고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현관문을 닫는 순간 마음이 먼저 조용해집니다.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사람을 더 만나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지도 않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왜 고독이 오히려 깊어지는지 그 구조를 조용히 바라보려 합니다. 이제 그 장면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관계가 늘어나면 마음도 채워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조금 다릅니다. 약속이 많아질수록 집에 돌아왔을 때 공허함이 더 크게 느껴집니다. 말을 많이 한 날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무겁게 내려앉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이 피곤해서가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서도 아닙니다. 관계 안에 있을 때조차 혼자라는 느낌이 사라지지 않는 것뿐입니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 자체가 의미였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시간이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50을 넘기고 나면 만남의 구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은 여전히 곁에 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간격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말은 오가지만 그 말이 어디까지 서로에게 닿는지 확신하기 어렵습니다. 웃고 있지만 그 웃음이 진짜 나에게서 나온 건지 아니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지은 표정인지 구분이 흐려집니다. 이때 고독은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옵니다. 관계 안에 있으면서 관계 밖에 서 있는 그 이중의 자리, 그것이 고독의 실체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이 간격은 더 분명해집니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그 반복 속에서 같은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비슷한 반응을 주고받습니다. 그 익숙함 속에서 관계는 안정되지만 동시에 관계는 표면에 머뭅니다.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서로가 그것을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남은 계속되지만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집에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볼 때 남는 것은 만남의 흔적이 아니라 만남 사이의 공백입니다. 말하지 않은 것들, 표현하지 않은 것들, 관계 안에서 끝내 꺼내지 못한 나의 실제 모습, 그것들이 고독으로 남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더 고독한 이유는 관계가 없어서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조차 자신을 온전히 내보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관계는 있지만 나는 없습니다. 사람은 많지만 나를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빈자리가 고독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에는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만남을 준비하고, 만남을 이어가고, 만남을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일정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듣는 사람, 맞장구 치는 사람,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는 사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이 역할은 오랜 시간 쌓여온 관계의 습관입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이런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정작 나 자신은 어디에 있는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만남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가 한 말 중에 진짜 내 말은 몇 마디였을까? 대부분의 말은 상대의 말에 대한 반응이거나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가기 위한 적절한 언어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초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는지조차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관계 안에서 생기는 고독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나는 말하고 있지만 나의 말은 관계 밖에 남아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이 구조는 더 견고해집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이미 익숙한 방식으로 관계를 시작합니다. 처음엔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지만 곧 서로가 기대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됩니다. 상대는 편안하고 무난한 대화를 원하고 나도 그것을 제공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안정되지만 나는 점점 더 관계의 중심에서 멀어집니다. 50대 이후의 고독은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많아도 나를 드러낼 자리가 점점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 안에서 나를 찾으려 했습니다. 상대의 반응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방식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의 반응은 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보고 싶어 하는 나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많아질수록 나는 여러 개로 흩어집니다. 이 사람 앞에서의 나, 저 사람 앞에서의 나, 여러 사람 사이에서의 나, 모두 나이지만 동시에 모두 나의 일부일 뿐입니다. 온전한 나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볼 때 비로소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순간 고독이 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중 누구도 지금 이 거울 앞에 선 나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닙니다. 관계의 본질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를 깊게 만들면 이 간격을 좁힐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나누고 마음을 터놓으면 서로를 온전히 알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것이 환상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내면에는 타인이 들어올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결국 서로는 서로의 해석일 뿐입니다. 내가 본 상대는 상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해한 상대이고 상대가 본 나는 나 자체가 아니라 상대가 이해한 나입니다. 그 간격은 메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이 간격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만남이 반복될수록 관계의 한계가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고독은 깊어집니다.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결국 혼자라는 것을 계속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삶에는 또 하나의 구조가 숨어 있습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만남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을 만나면 내일은 저 사람을 만나야 하고 모레는 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습니다. 각각의 만남은 정해진 시간 안에서 시작되고 끝납니다. 만남은 일정표의 한 칸을 채우고 비우는 일이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교환의 형태에 가까워집니다. 나는 상대에게 적절한 반응을 주고 상대도 나에게 적절한 반응을 줍니다.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 하고 서로에게서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사람을 만났지만 나는 여전히 혼자구나. 이것은 슬픔이라기보다 확인에 가깝습니다. 관계 안에 있어도 나는 결국 혼자라는 것. 이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분명해지는 삶의 구조입니다. 젊을 때는 이 구조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깊은 연결도 결국 일시적이라는 것을, 가장 가까운 사람과도 결국엔 각자의 내면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고독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존재의 조건입니다. 태어날 때도 죽을 때도 우리는 혼자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는 고독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합니다. 고독을 잠시 덮어줄 뿐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은 고독을 피하는 방법이 아니라 고독을 더 자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만남이 끝날 때마다 우리는 다시 혼자로 돌아옵니다. 그 반복 속에서 고독은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피해야 할 것도 아닙니다. 존재의 일부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더 고독한 이유는 관계를 통해 고독을 확인하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끝날 때마다 나는 다시 나 자신과 마주합니다. 그 마주침이 반복되면 고독은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라 익숙한 것이 됩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어쩌면 나이 든다는 것은 이 고독과 조용히 화해하는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나도 혼자이고 혼자 있어도 혼자라는 것, 그 사실을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의 삶이 우리에게 조용히 가르쳐주는 하나의 진실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고독이 깊어지는 이유는 결국 관계의 구조 안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관계를 통해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관계를 통해 고독을 더 분명히 마주하게 됩니다. 만남이 많아질수록 각각의 만남 뒤에 남는 빈자리가 더 선명해집니다. 사람과 함께 있을 때조차 나는 여전히 나 자신과 함께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나는 내 생각 속에 있고, 상대와 웃으면서도 나는 나의 고독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관계가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계가 고독을 지울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는 고독을 잠시 덮어주지만 고독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만남이 끝나면 고독은 다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은 이 순간을 더 자주 경험합니다. 만남과 고독 사이를 오가는 횟수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독은 더 익숙해지고 더 깊어집니다. 이것을 외로움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조금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이고, 고독은 나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는 사람이 느끼는 것은 외로움보다는 고독에 가깝습니다. 누군가가 그립다기보다 나 자신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여러 모습으로 흩어졌던 나를 다시 하나로 모으는 시간. 그것이 고독입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이 고독을 회피하기보다 받아들이는 쪽으로 천천히 기울어 갑니다. 사람을 만나도 혼자라는 것, 관계 안에 있어도 나는 결국 나 자신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더 이상 슬퍼하거나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삶의 구조라는 것을 조용히 인정합니다. 사람을 많이 만날수록 고독이 깊어지는 것은 관계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본질을 조금 더 깊이 이해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혼자였고 죽을 때도 혼자일 것입니다. 그 사이의 시간 동안 우리는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지만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각자의 고독 안에 머뭅니다. 이것은 비관이 아닙니다. 체념도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든 적게 만나든 고독은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고독을 적으로 여기지 않아도 됩니다. 함께 걷는 동반자로 받아들여도 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생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채널은 답을 주기보다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남기려 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